20대에 1억 모은 후기, 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친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언제쯤 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돈 좀 모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N년 만에 몇 억 만들기, 부업으로 퇴사하기, 이런 영상에 눈길이 갔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세요. 단 다음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안 봐도 됩니다. 먼저, 나는 금리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돈을 모으기 전에 금리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며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에 대한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금리인 거죠.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돈을 쓰는데 혹은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FOMC에서 빅스텝을 하네, 자이언트 스텝을 하네 이런 내용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도 모두 금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제로금리라고 불리던 시대에 어느덧 익숙해진 우리라 그 충격은 더욱 컸죠. 과연 주식뿐일까요? 최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75%가 변동금리형인데요. 금리 상승이 이런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이자 부담을 키웁니다. 그동안은 작은 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높아져 훨씬 많은 이자를 내게 된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위이기도 합니다. IMF가 오기 전에는 금리가 17%나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율 좋은 17%짜리 통장 맹글어 줄라니까 내 말대로 하소. 알겠는가? 은행. 자, 금리를 이해했다면 절반은 끝나신 겁니다. 이젠 예금 적금입니다. 작년까지 우리의 대화 주제가 주식, 코인 등이었다면 지금은 예적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생 예적금 상품도 많은데요. 거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적금부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할 경우 최대 7.7%의 우대금리를 더해주는 월드컵 적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슬슬 선택해볼까요? 예금과 적금 둘 중 개인에 따라 더 친숙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처럼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금리가 높은 게 더 좋은 것도 아니랍니다. 먼저 정기 예금이란 가입일에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예금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정기 적금은 매달 적립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수중에 1,200만 원의 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을 금리 4%인 적금에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리 3.5%짜리 예금에 1년간 넣어두는 것이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리가 아닌 만기 시 받는 이자 금액을 봐야 합니다. 금리 4%짜리 적금은 약 26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반면 금리 3.5%짜리 예금의 경우 42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년간의 원금은 1,2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이자가 꽤 많이 차이 나죠? 그 이유는 납부액이 통장에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적금 납입 1개월 차에 우린 100만 원을 냈죠? 이 100만 원은 12개월분의 이자가 붙을 겁니다. 첫 번째로 낸 적금 납입액은 1년 내내 통장에 머물기 때문이죠. 납입 2개월 차에 낸 100만 원은 1년에서 1개월을 뺀 11개월만 통장에 있기에 11개월분 이자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 12개월 차가 되면 이때는 100만 원은 통장에 딸랑 1개월만 있기 때문에 1개월분의 이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첫 달에만 4%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4% 금리에 12분의 11을 곱한 만큼만 이자가 붙어요. 마지막 달에는 4%에 12분의 1을 곱한 만큼만 이자가 붙어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이자 계산 방식의 차이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것은 예금일까요? 적금일까요? 만약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모아둔 돈이 없어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친구라면 매월 조금씩 모으는 정기적금을 드는 게 좋겠죠? 최근 1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저축은행은 이 금융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 한도 내로 잘 판단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는 목돈이 이미 좀 있는데 이걸 불리고 싶다 하는 친구는 정기 예금을 선택하세요. 다만 정기 예금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은 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예치한 것에 대한 이자를 거의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정 기간 쓸 일이 없는 목돈이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킹 통장은 주차장에 차를 넣고 빼듯 자유롭게 돈을 운용하면서도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말합니다. 최근 토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상품을 출시하고 있죠. 기준금리가 오르면서는 너도 나도 파킹 통장 상품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기준으로 이와 같은 상품들이 많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기 예적금, 파킹 통장까지 만들면 완벽할까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6%대, 적금 금리는 최고 연 13%대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목돈을 분산해 예치하고 만기는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고 말했습니다. 즉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 돈을 나누어 만기가 짧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금리 변화가 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좋은 선택이라는 말이네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돈을 처음 모으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을 드는 것도 있지만 바로 통장 분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주식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통장도 그런 것이 필요하답니다. 하나의 통장만 사용하면 우리가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더 좋은 혜택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재테크 전문가들은 대부분 용도별로 크게 월급, 생활비, 저축통장 세 가지는 꼭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돈을 바로 쓰지 말고 생활비 부분을 미리 생활비 통장에 예치해두고 딱 정해둔 만큼만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비나 공과금은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매일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부 기능을 지원하는 뱅크샐러드나 토스, 네이버 등을 추천하니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오늘 알게 된 내용으로 평소 돈 모으는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이라면 절반은 성공한 것.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